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보시면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는 0.8%, 자, S&P 500 0.59%, SOXX랑 다우존스가 자, 0.09%나 0.01% 빠지면서 자, 어느 정도 두 종목은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보합, 그쵸?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걸로 봐야 되냐면 자, 기술주가 보통 올라갈 때는 상승을 주도했다가 자, 조정 때는 자, 반도체나 아니면 다우 쪽이 먼저 조금 올라가는 혹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 이러한 흐름이 이전부터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술주는 어쨌든 QQQ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조금 확인하러 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전격적인 매도 대응만으로 하지 않았으면 했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하단에서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실 분들은 자, 굳이 여기서 우리가 매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자, 왜냐? 자, 이때 보세요. 자, 우리가 20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쉬워 보였지만 그리고 이때 모아가지 못한 걸 상당히 후회를 하셨지만 자, 이때 자, 이게 다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우리가 만약 매도를 했다면 이 재진입들이 과연 쉽게 판단이 되셨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가 정배열을 잡아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일간 대응을 만약에 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지수 상승이 나왔을 때도 재진입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모으진 못하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배열 투자를 우리가 할 때는 자, 하단부에서 차라리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더 타점이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섣불은 어떠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매도보다는 매수, 즉 하방 매수 대응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이 좀 이어져서 최하 구간인 제가 말씀드렸던 11,200선까지 떨어진다면 자, 이때는 가지고 있던 혹은 일부 여기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렇죠? 지금 아직은 고점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수익이라면 50만 원 정도 절반 수익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든지 혹은 이렇게 하방이 왔을 때 그 50을 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의 대응이 오히려 적합해 보이는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팔지 마라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라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렇죠? 매수를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매수 대응을 하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무조건적인 매도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비중을 남겨가면서 정배열에 모아가는 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자, 일부 매도라던가 혹은 저점에서 매수를 노려보는 그런 식의 대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지금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시장 대응을 해주신다면 뭐 크게 손해를 보는 구간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자, 반대로 SOXX 같은 경우는 하방 진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자, 기술주가 조정받는 흐름에서 반도체는 올라가고 다우존스도 좀 주목을 받는 자, 이런 식의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이 잡히는지 즉 횡보 구간이 잡혀서 바닥권이 형성이 되는지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어제는 보합권이 나왔는데 자, 다우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관적이진 않아요. 조금 혼란스러운 뭐 이런 식의 자, 이러한 어떤 박스권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도 어쨌든 이평선 같은 경우도 상방을 조금 향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느 정도의 현금화를 해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를 보시면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 왜냐?
어쨌든 여기서 어느 보합으로 방향을 정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51선이 뚫린 시점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51선이 뚫리면서 결국 역배열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역배열의 한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위쪽에 매물대들이 지금 작용을 했고,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10% 가까운 개발하기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어쨌든 지지가 이 구간에 지지 구간이 하나가 있긴 하지만 자, 이 구간이 추가로 뚫린다면 이전에 전저점을 또 확인하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바닥을 만드는 그러한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주요하게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 방안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쪽의 에너지가 더 강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애플이나 마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고점부에서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정배열 추세가 잡혀 있는 종목들이 이러한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 그리고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제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 자체는 다시금 어느 정도 수익률을 회복하는 모습, 왜냐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TI 가격도 어느 정도 다행히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석유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기보다는 조금은 요 며칠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잡혀준다면 자, 이러한 부분들이 선반영되면서 다음 CPI로 인한 충격이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빠져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자, 일시적으로 뭐 5월께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 WTI 가격 자체가 안정됐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자, 이 충격 자체가 조금은 감소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TQ나 SOXL도 보시면 자, 2% 정도 하락으로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주요 추세선이 이제 24달러나 자, 이렇게 23달러 정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10% 정도의 하방 구간에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뭐 나스닥이 정말로 11,200까지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자, 이러한 구간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죠. 20달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일부는 현금화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준비를 하고 일부는 홀딩하면서 반대로 반전이 나오는 부분에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 진행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SOXL 같은 경우가 조만간 저점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아랫꼬리가 나온다거나 자,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상승 구간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 그런 부분에서 매수를 고려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갭상승으로 강한 이렇게 속임수가 나오더라도 또 반대쪽으로 한번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속임수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서 어쨌든 상승 전환하는 신호가 나오는 거를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유사한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자, 그때쯤에는 충분히 비중을 늘릴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자,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승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했을 때 좀 더 많은 수익률과 물량으로 자금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서 자, 시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루 내리고 했다고 또 패닉이 슬슬 올 겁니다. 자, 그래도 어제 뭐 0.8% 빠졌을 뿐인데 계속 오르다가 또 이렇게 한번 맞으면 좀 당황하게 되고 내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면서 혼란스러워지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명확하게 어떤 자, 얼마 만에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자, 이 현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만 세운다면 결과적으로 파동이 유지되는 한은 다시 매수할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